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매출 상승을 돕는 허용록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처, 유통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통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쿠팡, 아니면 11번가나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만약에 내가 패션을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29cm나 무신사, W컨셉 같은 패션 전문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유통 채널들이 있고 나의 상품과 적합한 유통 채널을 선택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이 유통 채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을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 플랫폼이에요. 그 이유인 즉슨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어떤 독립적으로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가 아니라 네이버라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 귀속되어 있는 쇼핑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상품이 검색에 적합한 상품인지 아니면 도달을 해야 되는 상품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유통은 검색에 기반한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상품 역시도 검색에 적합한 상품이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그 지난 방송에서 내 상품은 검색에 적합한 상품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유통 채널도 이런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검색에 기반한 채널들을 선택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검색에 기반한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검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제품을 등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찾아 들어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면 네이버 쇼핑이라는 가격 비교 서비스에 우리의 상품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상품을 노출시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네이버 쇼핑은 카테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테고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 가장 제일 윗줄에 선택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테고리인데요. 어떤 카테고리로 우리가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나의 상품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루 형태의 식사 대용 식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품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검색할 수 있죠. 제가 세 가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다이어트 쉐이크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분말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선식입니다. 앞에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는 공통으로 썼고, 뒤에 선식, 분말, 쉐이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바꿔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세 키워드가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다이어트 선식을 검색하게 되면 아마 건강 분말이라는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네이버에서는 보여줄 것이고요. 다이어트 분말을 검색하게 되면 네이버에서는 기타 다이어트 식품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쉐이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단백질 파우더라는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보여줄 겁니다. 내 상품에는 이런 키워드 저런 키워드가 관련되어 있고 내가 이거를 다 나의 상품명에 넣어서 네이버에 많이 검색되도록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잘못된 카테고리에 등록을 한다면 네이버에서는 절대 여러분의 상품을 그 키워드로 노출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등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품명이 중요합니다. 상품명은 어떻게 우리가 기입을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상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상품명에 적절한 키워드들을 집어넣어야 할 겁니다.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 키워드를 좀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셀러마스터, 셀러보드,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쓰기에 되게 편한
그 사이트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를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는 아이템 발굴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템 발굴 기능을 통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카테고리, 대카테고리, 중카테고리, 그리고 소카테고리를 선택한 뒤에 그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검색될 만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뽑아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결정한 뒤에 이 아이템 발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를 쭉 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중에서 나의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뽑아봐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을 해서 제한된 그 글자 수에 맞게 상품명에 기입해서 등록을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풍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선풍기 중에서도 이 목에 거는 선풍기 있잖아요. 목에 거는 선풍기라면 어떤 키워드를 조합해서 내가 상품명을 등록할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쇼핑에서 목에 거는 선풍기를 검색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검색해 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휴대용 선풍기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검색을 해주네요. 그러면 아이템 스카우트 이 사이트로 돌아와서 디지털 가전, 계절 가전,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무선 선풍기도 있고 휴대용 선풍기도 있고 미니 선풍기, 넥밴드 선풍기, 넥 선풍기, 목 선풍기 이 키워드들이 다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잖아요. 아마 제가 상품명을 등록한다 그러면 넥밴드, 목걸이,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이렇게 상품명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브랜드가 있는 선풍기라면 뭐 신일이다, 오하다 뭐 이런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도 붙여서 등록을 할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에 기반된 채널이고 그 검색은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상품명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우선되어서 반영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 쇼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 뿐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검색이 되는데요. 하나는 적합도, 하나는 인기도, 하나는 신뢰도입니다. 이 적합도는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 상품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기도는 사람들이 검색되어 있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 나의 상품을 얼마나 많이 클릭하는지 그리고 클릭해서 그 상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지 그리고 구매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는지 그리고 찜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기도 점수를 계산을 하고요. 신뢰도라는 것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배송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판매자가 어떤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서 네이버를 기만한 어뷰징 행위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로 점수를 측정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신뢰도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인기도라는 것도 어때요? 나의 상품이 아무리 우수하고 사람들이 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만족할 상품이라도 검색이 되지 않으면 그 인기라는 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적합도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을 잘 세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적절한 카테고리, 적절한 상품명으로 내 상품을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품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이 적용되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이 카테고리 등록과 적절한 상품명 입력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기본을 해결하고 나서 더 심한 내용들은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